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이 20 직사각형 넓이 구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을 때 내 좌표가 담겨있는 배열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리턴하도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문제를 풀기 전에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좌표가 x1, y1부터 x4, y4까지 있다고 했는데 각각 꼭지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만약에 1,1이 여기라면 2,1은 여기고 2,2는 여기고 1,2는 이렇게 좌표를 찍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x축, y축이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 여기가 x3, y3, 여기가 x4, y4일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너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직사각형의 너비. 네,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죠. 그러면 가로 길이는 요 x 좌표의 차이만큼 구하면 되니까 x2 빼기 x1일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y3 빼기 y2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y3 빼기 y2. 요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의 정답 코드입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코드를 짜보면 되겠죠. 먼저 x3와 y3 우리가 필요한 것들 x1, x2, 그 다음에 y2, y3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x1은 어디 들어있을까요? 요 첫 번째 큰 배열 안에 첫 번째 원소 중에 첫 번째 원소죠. 그러면 다츠의 첫 번째 원소 중에 첫 번째 원소가 x1 위치고, 그 다음에 x2는 다츠의 큰 배열의 두 번째 원소의 첫 번째 원소죠. 그 다음에 y2는 첫 번째 원소의 두 번째 원소, y3는 세 번째 원소의 이제 두 번째 원소이고, 정답 코드는 x2 빼기 x1 곱하기 y2 마이너스 y1, y1이 아니라 y3 마이너스 y2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항상 내 꼭지점의 좌표가 말씀드린 1, 2, 3, 4 이런 위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랜덤인가 보네요.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좌표가 이런 식으로 찍혔는데,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가장 아래, 두 번째 원소가 가장 여기, 세 번째 원소가 1,-1이니까 여기, 네 번째 원소가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항상 정해진 게 아니라 좀 랜덤으로 올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어차피 가로 길이만 알면 되고 세로 길이만 알면 됩니다. 가로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가로 길이를 구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x2 빼기 x1의 가로 길이가 되거나 x3 빼기 x2, x4 빼기 x3, x1 빼기 x4, x4 빼기 x5. 여기 네 가지를 계산을 해보면 두 개는 길이가 0이 나올 거고, 두 개는 길이가 마이너스 가로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가로 너비가 나오겠죠. 요거 왜 그럴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x1, x2가 여기랑 이렇게 x1, x2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두 개의 x 값은 같으니까 빼면 0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x1, x2가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x2 빼기 x1은 가로 길이가 될 거고, 만약에 x2, x1 만약에 직사각형 길이가 x2, x1 이렇게 결정이 되면 x2가 x1보다 작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가로 길이가 되겠죠. 요 수식에 따르면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x를 뺐을 때 경우의 수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다 계산을 해서 제일 큰 값, 0이 아닌 값
같이 나온 것 중에 절대값을 구하면 그게 가로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포문을 돌면서 모든 x 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사실 4번까지는 할 필요 없고 마지막 거 빼면 최대 두 개가 0일 거고 하나는 무조건 가로 길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원소 하나씩 꺼내서 페어에다가 넣어주겠죠. 네, 이 페어는 다시 구조분해 할당을 사용해서 페어라는 변수 대신에 x, y라고 이렇게 구조분해 할당으로 바로 꺼내서 직접 변수에 할당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x를 꺼냈을 때 그리고 두 개의 길이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next x, next y라는 뜻으로 nx, ny라고 하고 그 다음 거 이렇게 꺼내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를 하나 증가시켜서 이렇게 포문에서 꺼낼 때는 항상 길이를 하나 줄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길이가 됐을 때 마지막 길이 플러스 1을 접근하면 이제 배열이 없는 곳을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에러가 나겠죠.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데 잘 체크해 주시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대값 구하는 코드가 되는 겁니다. 가로 길이는 가로라고 하고 일단 최소값 0을 넣어두고 세로 길이도 0이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그 다음 x에서 x를 뺀 게 가로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가로 길이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경우를 가로에다가 저장을 해줄 건데 최대값을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일단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한 다음 그 최대값 을 가로에 넣어줘서 결국 이 포문을 다 돌았을 때 이 가로 길이를 얻을 수 있도록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세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대신 y에 대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럼 가로와 세로 길이를 구했으니까 결국 정답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통과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아이디어만 잘 이해하신 다음에 한번 직접 이런 코드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의 좌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최종 좌표를 구하는 문제. 원래 11, 11이라는 위치 x, y가 있을 때 11, 11이라는 위치가 있을 때 왼쪽, 오른쪽, 위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냐라는 거죠. 여기 판이 11 격자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격자판이 있는 거고, 거기서 시작 지점은 0,0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냐라는 거죠. 한번 가보면 왼쪽 한번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왔다가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좌표가 뭐냐 2,1이죠. 요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밑에서도 보면은 보드 사이즈가 그리고 여기 보드 사이즈를 보니까 가로 길이가 9라면 왼쪽으로 최대 4,0 마이너스 4,0 최대 4,0이라고 했으니까 11의 경우에는 이 보드의 사이즈를 다시 그려보면 11,11이었으면 마이너스 5까지 갈 수 있고 플러스 5까지 마이너스 5까지 플러스 5까지 갈 수 있을 때 여기서 여기를 벗어난 곳으로 가면 무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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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른쪽이라고 해도 정답은 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른쪽 right이 있으면 x 플러스 1 시켜주고 left가 있으면
마이너스 1 해주고, 업이 있으면 플러스 1 y에다가, 다운이 있으면 마이너스 1 y에다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드 사이즈 벗어나지 않도록 조건 하나 추가해주고,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일단 키보드 인풋 포문을 돌아야겠죠. 자, 이렇게 아이템을 꺼낼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아이템이 레프트일 수 있고, 라이트일 수 있고, 업일 수 있고, 다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레프트일 때 저희가 이렇게 변수에다가 처음에 x랑 y는 0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레프트 x를 만났을 때 x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레프트일 때는 빼줘야 되죠. 라이트일 땐 키워주고, 업일 때는 y를 키워주고, 다운일 때는 y를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첫 번째 문제 답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시켜보면, 네, 정답은 배열로 만들어서 x, y. 첫 번째 거 통과했는데 두 번째 거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보드 사이즈를 벗어났는데, y의 보드 사이즈 y가 9니까 최대 마이너스 4까지밖에 못 가는데 한 칸 더 가서 지금 틀렸다는 거죠. 이 조건 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감소시킬 수 있는 거는 보드 사이즈 나누기 2 한 거에 목만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드의 x 사이즈는 보드의 첫 번째 원소 꺼낸 거를 나누기 2를 한 거에 몫이죠. 그 다음에 보드 y 사이즈는 2로 나눈 거에 y를 2로 나눈 거에 몫을 구한 거, 그게 보드 y 사이즈입니다. 11이 들어오면 이거 5 들어오고, 7이 들어왔으면 여기 3이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레프트로 갈 때는 만약에 11이 들어왔으면 마이너스 5까지만 가야 돼요. 마이너스 5라는 값은 보드 x 사이즈에 들어있으니까 x가 보드 x 사이즈보다 클 때만 보드 x 사이즈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클 때만 요거 실행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줄 수 있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x가 보드의 최대 사이즈보다 작을 때만 키울 수 있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로 보드의 최대 y 사이즈보다 작을 때만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가는 것도 보드 마이너스 y 사이즈보다 클 때만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조건 추가해주면 통과했고, 제출하면 네, 통과했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죠. 필요한 조건을,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요 보드 사이즈를 체크하는 코드를 미리 생각해서 코드 짜려고 하면 처음에 복잡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조건 하나 무시하고 코드 짜보고, 잘 되면 그때 조건 더 추가해서 마저 코드 짜면 차근차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최대값 만들기 문제, 두 개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최대값을 리턴하라고 하네요. 이런 거는 다 해보면 돼요. 1 곱하기 2도 해보고, 1 곱하기 3도 해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해보고, 1 곱하기 4도 해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5도 해보고, 다 해보고 제일 큰 거 해보면 되죠. 제일 큰 걸 리턴하면 되죠. 사실 이게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곱해보는 거 하려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아마 시간 초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일단 최대값은 제일 작을 수 있는 가능성. 시간 초과 안 나겠네요. 100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가능성 숫자 중에 제일 최악의 경우 가장 작을 경우가 언제일까요? 마이너스 만이 나오고, 마이너스 만이 두 번 나오면 마이너스 만 곱하기
만을 했을 때 이때가 가장 작은 경우죠. 이 가장 작은 경우보다 1 작은 경우, 진짜 도달할 수 없는 최소값을 처음에 초기화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곱하면서 최대값을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J는 0부터 시작해버리면 같은 숫자를 또 중복해서 곱할 수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 항상 i보다는 큰 데서 시작을 하니까 서로 겹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소를 꺼내면 아이템 1은 i에서 꺼낸 거, 아이템 2는 j에서 꺼낸 거, 이렇게 이중 포문을 돌면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서 원하는 곱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맥스 밸류는 이제 둘 중에 최대값인데 원래 있던 밸류가 큰지 두 개 곱한 게 큰지 해서 더 큰 거를 최대값이라고 정해주면 되죠. 그리고 다 구했으면은 저장해주면 되죠. 실행하면 통과했고 제출하면 통과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는데 지금 고민해 보셔도 좋고, 뭐 다음에 길이가 100이 아니라 한 10,000 정도만 돼도 이제 시간 초과가 날 수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거 따져서 아직 할 레벨은 아니고 나중에 레벨 1, 레벨 2 넘어갔을 때는 고려해야 되니까 그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항식 더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복잡한데 천천히 읽어보면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다항식 더하기를 하는데 뭐 2차항, 3차항 이런 건 없이 항상 1차항이랑 상수항만 있다고 하니까 뭐 3x 이런 경우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문자가 들어오는데 나눠서 의미 있는 것끼리 좀 분리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필요가 없는 거는 플러스입니다. 무조건 더하기 연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연산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플러스 그냥 날리면 되고, 그래서 플러스 공백 플러스 공백을 기준으로 이 문자를 스플릿 하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3x랑 7, x 이런 것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백 플러스 공백으로 나누면 이렇게 실행해보면 이렇게 3x, 7x, xxx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지금 나눴으면 이제 포문을 돌면서 x는 x끼리, 그다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디 변수에다가 또 저장을 해야 되니까 변수 이름을 여기 x가 붙어 있는 거는 x라고 하고, x의 개수는 x가 될 거고 상수항의 개수는 c라고 이름을 지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눈 값을 포문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야겠죠. 꺼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이 아이템은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x가 있거나 x가 없거나. 자, 일단 쉬운 x가 없을 때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이템은 항상 문자열이고 그리고 항상 길이가 1 이상일 거니까 첫 번째 원소가 아니라 마지막 원소를 꺼내는 새로 나온 그 문자열 메소드가 있는데, 자, 그걸 사용하기보다 그냥 여기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의 제일 마지막 원소를 꺼내면 되겠죠. 마지막 원소는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 마지막 원소가 x가 아닐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습니다. x일 때는 네, 일단 x가 아닐 땐 뭘 해주면 되냐면 c에다가 아이템은 전부 다 숫자일 거니까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x일 때는 마찬가지로 x에다가 뭔가 숫자로 바꿔 무언가를 더해주면 되는데 그건 뭘까요? 네, 요 마지막에 있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그 더해줄 개수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문자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또 요 한번 사용했던 스플릿을 사용해서 한번 제거해 봅시다. 아이템을 스플릿을 할 건데 일단 여기는 x가 있다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x로 스플릿을 하면은 3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원소로 빈 공백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관심 있으니까 첫 번째 걸 꺼내면 되고,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꿔준 다음에 x에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결과를 내보낼 때는 다시 요 형식에 맞게 내보내주면 되죠. 백틱을 써서 x 값 개수를 넣어주고 x 플러스 c 라고 하면 x 붙이고 g를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있죠. 만약에 x가 0일 수도 있고 c가 0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만약에 x가 0이면 그냥 c만 리턴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c가 x가 0일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1일 경우에는 문제에 보면은 개수 1은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x 플러스 지금 갖고 있는 c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경우를 처리하는 것보다 문자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어요. 문자는 처음에 비어 있는데 만약에 x가 1이면 answer에다가 x를 추가하면 되고, 만약에 x가 1보다 크면 answer는 x 값에 x를 붙인 요 문자가 돼야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c가 0보다 크면 answer에다가 플러스를 넣고 c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c가 없으면 요 공백 플러스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짰을 때 뭔가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 3x가 나왔는데 여기 첫 번째 개수가 없을 때, 이때는 없을 경우가 있죠. 그게 없으면 뭔가 undefined가 아니라 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코드 짜기보다 요거는 너무 줄인 코드고, 넘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x를 x 기준으로 자르면 첫 번째 원소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빈 문자열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빈 문자열이면은 넘은 1이라고 x는 1 더해주고, 아니면 그 넘버를 요 받아온 숫자가 있다는 거니까 그걸 숫자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도 처리가 됐고, 제출했을 때 틀렸는데 빼먹은 규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빼먹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x가 0이고 c가 0보다 클 경우가 있죠. x가 0이고 c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요 플러스 는을 붙이면 안 되죠. 이게 정답이니까. 네, 통과했습니다.
조건이 많으면 네, 복잡하긴 한데 좀 저는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한 내가 뭔가 좀 머리를 써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길이가 길면 너 좀 뭔가 압박감을 느끼시기보다는 아, 나 머리 쓸 필요 없겠다. 그냥 시키는 대로 짜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푸시면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